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 곤충 생태학교 강사 천만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키워보셨던 장수풍뎅이 사육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아주 청정 지역이어서 우리가 장수풍뎅이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운곡서원 앞에 보면 큰 참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6월 말쯤 가보면 참나무 수액에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창 운곡습지라던가 문수사라던가 만돌 해변공원의 뒷산공원에도 밤에 가는 참나무에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운사에는 물론 유명한 왕사슴벌레도 선운사에는 우리 곤충 애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사슴벌레도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수풍뎅이 유충을 먼저 사육할 때는 참나무 톱밥 발효시킨 참나무 톱밥에다가 키우거든요.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후식기를 거치는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키우면 몸이 좀 딱딱해지기 전에 유충병을 털어서 장수풍뎅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유충병을 키울 때는 이처럼 톱밥을 유충병에 담고 많이 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것은 성충을 만들기 위해서 번데기를 거치는 그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충을 어떤 걸 넣냐면 아주 어린 놈을 넣는 게 아니고 이처럼 다 커가지고 노랗게 익어간 애벌레를 유충병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일이나 20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숨을 못 쉴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항시 습이 일정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습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래서 특별히 따로 물을 뿌려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나면 20일 경험이 지나면 이렇게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 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충을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고운 입자의 톱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부엽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이 있으면 톱밥을 어느 정도 넣냐면 톱밥에 수분을 항시 이렇게 만졌다가 풀어질 정도로 뭉쳐서 바로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놓고 톱밥을 사육통에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될 수 있으면 두껍게 까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것보다 두꺼운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꽉꽉 다져줍니다. 그런 다음에 장수풍뎅이가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나무 껍질이나 이런 유목 등을 이렇게 넣어주고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세팅을 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먹이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넣어볼까요? 빨간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암컷 2마리의
수컷 한 마리의 비율로 사육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이렇게 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날짜를 써야 되겠죠. 오늘 며칠날 산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짝짓기를 하고 3, 4일 후면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산란 세팅이 끝난 다음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이런 바나나 같은 과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젤리가 떨어져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바나나를 넣어주는 경우나 사과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파리 같은 게 집안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육 동안에. 그럼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습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기가 마르면 아까 산란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유충이 부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말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뿌려주셔야 되고요. 짝짓기가 끝난 수컷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런 경우 죽은 사체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성충을, 수컷을 따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컷이 산란이 끝나면은 유충이 안에서 그대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통으로 옮겨주셔도 되고요. 장수풍뎅이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경우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컷을 암수 비율에 맞지 않게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로 싸워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암컷이 상당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마리 아니면 2대1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채취한 장수풍뎅이를 보면은 가끔 날개딱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든가 뿔이 휘어 있다든가 다리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식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 이렇게 산란 세팅을 해놓으면 알을 낳는데 애벌레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산란 세팅을 해놓으면 충분히 알을 받습니다. 예, 오늘 장수풍뎅이 사육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비가 없으면 인간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회학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비와 인간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비의 생활사, 나비의 생태 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간이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나비와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